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베스트 입시전략 책임연구원 정희원입니다. 자, 2023학년도 우리 영재학교 입시 강좌. 자, 그중에서도 한번 우리 전형 요강 지금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형 내용, 요강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과학고등학교입니다. 자, 우리 서울과학고등학교 모집 인원이 총 정원 120명, 그 다음 정원 외에 12명으로서 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들 모집 인원 자체가 전형 단계 구성이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정원 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의 영재학교 전형인 3단계 전형, 바로 서류, 지필, 캠프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면 정원 외 전형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전형으로서 어떻게 한다? 서류와 지필, 집중관찰, 면접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전형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서울과학고등학교 전형 단계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우리 학생 기록물 평가라고 부르고 있죠. 자기소개서, 학생부, 추천서 등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그리고 2단계가 바로 연재성, 사고력, 그리고 창의성, 문제해결력 평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지필고사를 치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가 바로 캠프, 과학 영재 캠프로서 학교에 가서 평가자들 앞에서 나의 역량을 선보이는 기회가 되겠죠. 자, 먼저 1단계 평가부터 좀 보게 되면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필수적인 서류란 말이죠. 자, 그다음 학생부, 그리고 관찰 소견서라고 해서 추천서를 얘기하는 것인데 두 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학, 과학 부분, 그다음 인성 쪽 부분 해서 이 서류로서 이제 평가자들 입장에서는 학생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이전에 어떤 학생인지,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1단계 평가를 통해서 무엇을? 기본학업 능력과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탐구심, 지적인 호기심이 강한지, 그리고 인성적인 요소가 괜찮은지 등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2단계, 여기 1단계에서 통과한 학생들은 이제 2단계 바로 지필고사를 치르게 되죠. 2단계에서는 단답형과 서술형의 형태, 수학 10개, 과학 25개 이내로 출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항수가 좀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자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난이도 자체가 어떻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일까요? 높아졌다. 체감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서울과학고등학교 바로 지필, 캠프 전형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죠. 그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단계 바로 영재성, 사고력과 창의성, 문제해결력 평가의 경우 어떤 부분들을 평가하고자 하는가? 여기 기본학업 능력 바탕으로 해서 심화되고 응용적으로 학업 능력을 좀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영재성이 있을까? 수, 과학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언어 이행 능력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과학적 글쓰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아주 긴 제시문과 그리고 많은 자료 등에 대한 해석 능력을 요구했었던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해결력과 함께 융합적인, 그렇죠? 서로 다른 영역인 듯한 내용들을 합쳐 하나의 내용으로 추론해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서울과학고등학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대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2단계에서 바로 모집 정원에 2배수를 선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 안에 바로 지역인재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역 인재 총 41개 지역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서울시 내에 있는 자치구 25개,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광역시도, 여기 총하여 한 명씩 해서 한 명씩은 아니죠. 자, 41개 지역입니다. 41개 지역에서 바로 지역 인재를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인재 모집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무엇 때문에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 개선안에서, 특히 영재학교 입시 개선안에서 이 부분을 왜 강조를 했었던 것일까요? 바로 서울 경기 지역 출신 합격자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교는 어디예요? 서울 과학고등학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지금 2019학년도에서부터 20, 21, 22학년도에 이렇게 쭉 이르기까지 서울 경기 지역 출신 합격자 비율이 다음과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19학년도에서부터 20학년도 감소했고 20학년도에서 21학년도 감소했지만 우리 22학년도 그쵸? 입시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에 실시된 이 입시 같은 경우에는 어떠했다? 전년도에 비해 서울 경기 지역 출신 합격자가 0.5%포인트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것은 여타 영재학교들과는 좀 정반대의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요? 서울 과학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결국 서울 경기 지역 출신 학생들이 어디를 지원한다? 서울과학고나 경기과학고 등을 지원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최종 합격에 이르는 관문, 바로 3단계 과학 영재 캠프가 되겠는데요. 학교에 직접 가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창의 설계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실험평가, 과제 수행 능력, 과제 집착력, 협동성, 리더십, 인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정말 말 그대로 무엇을 하게 됐다? 다면 평가의 형태, 훨씬 더 평가의 개수와 그리고 심도, 깊이 자체를 좀 더 높이는 그런 과정으로 가져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023학년도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변별력 자체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과학적인 글쓰기. 이건 서울과학고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렇죠? 서울과학고는 수학, 과학만을 잘하는 학생뿐만이 아닌 수학, 과학도 잘하지만 글을 잘 읽고 이해하며 쓰는 학생, 아주 문해력이 좋은 학생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어떠하다? 과제 수행 능력과 창의성, 리더십, 인성 등 선발해야 할 이유를 직접 보고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과학 영재 캠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종 합격 예정자가 바로 선발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래서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우리가 전형 어떤 식으로 좀 한번 진행이 되는지 일정 한번 살펴볼까요? 5월 30일부터 바로 본격적 입시가 시작됩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바로 뭡니까? 1단계 서류 제출 마감 일자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죠? 원서 접수가 2일, 그 다음 서류 제출이 3일, 자기소개서 및 관찰, 소견서가 6일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접수 마감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게 된다면 아예 입시에 제대로 참여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 적지 않게 생기거든요.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1단계 전형 일자 자체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게 되면서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 1단계 합격자 발표일이 7월 1일, 그리고 이들이 바로 10일 날에 2단계 영재성 평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통과자는 8월 5일, 그리고 이후에 바로 학교로 가서 영재성 다면 평가 캠프를 치르게 된다. 13일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합격 예정자가 발표되는 겁니다. 그렇죠? 최종 합격자는 12월에 발표돼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도 3학년 끝날 때까지 학교 생활을 열심히 잘 해야만 합니다. 출석이면 출석, 성적이면 성적 잘 챙겨야지만 돼요. 그렇지 않고 개판치면 합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셔야 된다는 점 분명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전형 요강에 대한 분석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제출 서류 항목과 수량 그리고 변화 여부 등을 반드시 잘 확인,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서류 제출을 위한 구체적 준비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되는 그러한 시기죠. 물론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 문항
글자 수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근데 오히려 짧으면 더 어려워요. 바로바로 시작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다음 전형 일정 확실히 확인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 지역 인재 전형 지원 여부를 고려하게 되는데 뭐 우리 서울 경기 지역 출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뭐 결국엔 그렇게까지 크게 고려할 부분이 없죠. 서울과학고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지역 인재 전형 지원 여부를 고려하고요. 자, 그다음 평가 문항 변화 대비를 위해 이 부분 아까 전에 뭐 2단계라던가 3단계 전형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는데 이것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인 그런 우리가 대비 방법 부분 같은 경우에 다른 강의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좀 특별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부분은 교과 원리 개념을 철저히 숙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항 자체가 열린 문항, 창의성 이러한 부분으로서 유형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닫힌 문항 형태, 오지선다형, 그러니까 객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아니면 단답형 이런 것들의 위주가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 두시고 입시 열심히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합격 이른 날까지 엠베스트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